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부장 최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저희 굿인터넷 클럽이 어떤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뒤에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또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굿인터넷 클럽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굿인터넷 클럽은 저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회원사이기도 하고 인터넷의 주요 기업들이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굿인터넷 클럽 진행할 때는 사실은 후원사를 개별적으로 소개시켜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라도 한 번씩 인사라도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서 미리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정말 중요한 분들이 후원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좀 인사라도 좀 하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가나다 순서로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서로 하면은 구글 코리아가 제일 먼저겠네요. 구글 코리아에서 사실은 이 굿인터넷 클럽을 먼저 제안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동의도 해주셔가지고 하게 됐는데 구글 코리아 어느 분께서 정재훈 변호사님 아이디어 내시면 짧게 해주세요. 또 다 기다리시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구글의 정김경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앞에 계신 분은 저희 정책팀의 정재훈 변호사시고요. 네, 짧게 하면은 사실 저희가 이전에 구글에서 3년 동안 인터넷 개방성 포럼이라는 거 했는데 이게 한 기업이 하기에는 너무 주제도 브로드하고 그래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고 또 같이 이렇게 뜻을 모아서 인터넷 기업에 계신 연결에 계신 여러 또 파트너 사람이 해야 되나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8강째죠. 되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내년도 사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박수 한번 칠까요? 제가 또 사회 경험이 상당히 많은데요. 또 이런 좀 똑딱한 자리는 또 오래간만이어가지고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가나다 순으로 하면 그 다음에 네이버인가요? 네, 네이버인 것 같네요. 네이버의 한종호 이사님께서 인사도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네이버 파트너 세트이라는 한종호라고 합니다. 인터넷 기업협회가 원래 이제 사업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단체? 이름이 협회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인터넷이 이제 어떤 특정 산업의 이해만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다른 산업 그리고 일반 우리 모두의 생활에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고 공동의 어떤 컨센서스를 만들어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자리로 자리가 사실은 마땅한 게 없었는데 협회에서 이런 자리 계속 끈기 있게 밀고 가주는 걸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강하게 후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다음은 올해 여러 가지 큰 일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올해 인터넷의 가장 빅 이슈 메이커였던 다음카카오에서 이병선 이사님 인사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병선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다음카카오 이병선입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느라고 사실 우리 인터넷 클럽 가기도 오늘 처음 왔어요. 오늘 송년회라고 해서 사실 그 전에 좀 와보고 싶었었는데 정말 이게 올해 시작해서 굉장히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고요. 오늘 송년회 자리만큼까지 가자고 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해서 반갑고 내년에 더 알찬 내용으로 꾸며왔으면 좋겠습니다.
SK 커뮤니케이션즈인데요. 메이트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강국인 관계로 아직 도착을 못하셨습니다. 이따가 기회가 되면 다시 소개시켜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은 게임 분야의 대표 기술력을 정말 제가 이번에 지스타 갔다가 NC 소프트 부스를 보고 많이 놀랐는데요. NC 소프트에서 황순현 전문님 좀 소개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NC소프트 황순현입니다. 저도 처음 왔는데요. 8번 진행될 동안에 참 모든 부분에서 반성을 좀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저희 회사가 굿 인터넷 클럽에 후원한 것은 올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단어 앞에 좋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원래 뭐 이렇게 산업이나 서비스가 이렇게 커지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떤 뭐 다른 이견도 있는데 그 좋은이라는 어떤 단어가 주는 어떤 그 가슴 뭉클함 이런 것들이 좀 요즘처럼 좀 많이 느껴지면 뭐 이렇게 뭐 좋은 기업, 좋은 나라, 좋은 미디어 뭐 이런 게 들어가면 몇 년 전에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그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그런 게 있어서 아무쪼록 우리의 그 소중한 어떤 인터넷이라는 것을 보다 더 좋게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 그걸로 통해서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이런 것들로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그 연결을 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가장 좋은 일이었고 내년엔 더 좋은 일로 굿 인터넷 클럽을 계속 후원해 주시길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원 기업 중에서는 마지막이고요. 우리나라 그 전자상거래 대표 기업입니다. 이베이 코리아인데요. 이베이 코리아에 오늘 상무님께서 먼저 오셨으니까 네, 원래 계속 오시던 그 임원분은 아닌데요. 오늘 또 특별히 와주셨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베이 코리아의 권영주입니다. 고맙습니다. 페이팔을 담당하고 있고요. 정말 처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 아니겠습니까? 참 청소년들도 잘 자라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인터넷 강국이 되기 위한 이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원사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니 이미 굿 인터넷 클럽이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운영됐는지가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금만 덧붙이면 저희가 사실 굿 인터넷 클럽 처음에 50 해가지고 한 50명 정도의 이제 오피니언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속닥하게 진행하는 행사로 기획을 했는데 실제로는 할 때마다 한 70분, 80분 이렇게 와주셔서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가 50을 떼고 100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아예 뗄까 아니면 1000 뭐 이렇게 갈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50은 이미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저희 고민은 사실은 그 인터넷이 긍정성도 있을 것이고 부정성도 있을 텐데 사실은 저희 협회에서 하는 일들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 계속 논의되는 일들이 인터넷의 역기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물론 이제 역기능을 잘 해소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만 너무 집중되고 또 뭐 정부라든지 정책적 논의도 그런 쪽에만 너무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혁명적 변화, 또 긍정적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분들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역할은 저희가 또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식의 공유, 한류 확산 웹툰의 세계하고 또 좋은 게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의 어떤 민주적 절차, 공론장을 형성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생각하자면 무궁무진하게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같이 함께 공론화하면서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결국은 굿 인터넷의 좋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을 좀 해보자는 차원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써 이제 매달 아침에 조찬으로 사실 참 저도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나오기 힘든데 많은 분들이 또 저희가 또 낮에 하고 그러면은 또 이 오피니언 분들이 오시기 힘들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피해서 조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빠짐없이 그 8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11월은 오늘 그 송년 행사를 진행해서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 또 내년 초부터 좀 더 좋은 기획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제는 저희가 다양하게 진행을 했고요.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한국 분들 한국에 오셔서 그런 이야기들도 나눴고 지식 공유에 대한 것도 했고 1인 창작자에 대한 것도 하고 1인 판매자, 금융 부분, 교육문화, 게임과 인터넷, 민주주의와 인터넷 또 민주주의와 인터넷 할 때는 또 마침 또 국내 이제 사이버 사찰 이슈 이런 것들이 불거진 때여서 또 더 진지하게 또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그 해당 이슈에 맞는 스피커 또는 패널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총 27분의 그 발표자 패널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했고 총 저희 500여 명 정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몇몇 행사는 이 장소가 너무 좁아가지고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횟수를 늘리든 아니면 장소를 크게 하든 좀 더 안찬 기획으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또 약간 그 서머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올해는 좋은 성과가 있었다. 참여해주신 분들도 좀 여러분들 만나뵙는 것도 좋았고 스피커 패널 분들도 너무 좋고 또 참석하신 스피커 패널 분들도 이렇게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좀 더 그 확대된 사업을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인 서비스와 관련된 차별화된 주제를 또 발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 산업에 대한 또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도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주제나 앞으로 진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또 검토를 하는 중이니까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도 저희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로도 의견을 계속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좀 더 좋은 행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그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1차부터 8차까지 그 행사 진행한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참 아시겠지만 명사회자를 저희가 모셔서 정말 행사가 더 알차고 좋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8차까지 그 진행을 맡아주신 김국현 대표님 모시고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엑기스만 뽑아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굿인터넷 클럽 8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바쁘신 관계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안 오신 분들이 오늘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요약 행사를 해주실 줄 알고 저도 이제 그 느낌을 압니다. 일단 엑기스로 제가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리뷰하는 자리를 하겠습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바로 우리 또 다음 세션에 이제 굉장히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안 걸리고요. 이 리뷰를 하는 자리가 재미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리뷰를 또 제3자의 시각에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행사가 끝나자마자 오늘은 많이 안 오시는데요. 평소에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타이핑을 해서 가세요. 하지만 이제 데스크에서 이제 잘리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가 이제 매달 나오는데요. 그분들이 어떤 시각으로 우리 행사를 보셨는지 리뷰를 또 다른 리뷰어의 입장에서 한 리뷰를 제가 다시 리뷰하는 이 약간 인셉션 같기도 하고 이런 어떤 기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 그 인터넷 기업협회 한 과장님이 만드신 거고요. 그거를 또 다시 이제 요약을 하신 게 있으니까요. 눈으로는 이 자료를 보시고 귀로는 제가 하는 얘기 잠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사는 글로벌 기업 속의 한국인 그리고 인터넷이었습니다. 첫 번째 행사는 이제 제가 진행을 하지는 않았어요. 임정호 센터장님,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잠깐 일어나셔서 혹시 얼굴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네. 크게 이렇게 성의 있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까마귀 이걸로 보여서 첫 번째 행사에는 인재 실리콘밸리를 성장시킨 게 인재고 인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한국경제의 김광현 기자께서 그 기사를 써주셨어요.
여기에서 그 인용을 하신 것 중에 이제 좀 기억에 남는 게 서울대에서 석사과정 받고 있는 학생이 페이스북에 이제 채용된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에 열린 행사에서 참석해 얘기하다가 이제 입사 제안을 받았는데 구글에서도 제안을 받았는데 그 유명하다는 이제 셰리 샌버그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입사를 설득했다고 한다. 이렇게 상당히 어떤 그 엄친아의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그 한국인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스토리텔링을 했었고요. 요게 이제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와의 인력 전쟁이 시작했다. 이런 그 야마를 가지고 그 기사가 이제 풀렸던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지디넷의 이제 남혜연 기자님께서는 안 오셨죠? 김명 기자님도 안 오시고 남혜연 기자님도 안 오시고 우리 기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좀 강한 토크가 있으실 때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토크가 마련되지 않으셔서 이 뉴스를 또 그렇게 소식을 듣고 안 오신 것 같은데 남혜영 기자님께서 인터넷 정말 문매만 맞아야 하나라는 걸로 이제 굿인터넷 클럽의 이제 전반적인 그런 어떻게 이제 이 행사가 생겼나 이런 걸 좀 짚어주면서 이 행사의 그 앞으로의 어떤 설레임 이런 것들을 좀 담은 그런 기사를 써주셨습니다. 이제 물론 그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프로그래머 찾는다고 난리예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 행사는 실리콘밸리라는 어떤 롤모델을 두고 우리 한국에 어떤 그 롤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있었던 행사고요. 그 행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기자분들이 그 관련된 얘기를 써주셨습니다. 그 K그룹의 그 이제 회장님도 오셨습니다만 가입된 개발자는 2,600명이라고 하고 그 현지에는 뭐 그 2배에 달하는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나왔던 얘기 중에 이민 1세대가 이제 주로 이제 뭐 그 세탁소 이런 육체노동 쪽이었다면은 현재로서 이제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그 패널 분들에 오셨던 분이 그 손재건 기자분들 실리콘밸리 연수 다녀오시고 또 책도 집필하셔서 그쪽에 어떤 경험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서경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에버노트의 앱 경연대회에서 이제 그 3위로 입사해서 그 연수를 갔다 오셔가지고 그 현지 기업들의 이제 기업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하면 이제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인사이트를 준다. 그래서 한국도 어떤 그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게 이제 우리 첫 번째 행사였습니다. 두 번째 행사는 이제 지식공유와 인터넷이라는 토픽으로 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리드를 하고 계시는 이제 윤정수 대표. 얼마 전까지 이제 판사를 하시다가 이제 법복을 벗고 이제 변호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인터넷이라는 게 그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인터넷의 이제 부작용 얘기를 하면서 그 인터넷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콘텐츠 사업이 망가졌다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큰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도 그 융성하게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그 우리 파이낸셜 뉴스의 박지혜 기자님께서 그 MIT 강의 무료 첨강 지식 공유 이런 제목의 그 기사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식 저작자의 그 저작물에 대한 권한은 지켜주면서 저작물을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논의가 한 단계 진화됐다. 이제 이런 윤종수 그 대표의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그 인터넷이 상당히 긍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그 이야기를 써주셨고요. 또 이제 지진에서 남혜영 기자님께서 이제 또 상당 써주셨는데 인터넷 공유 문화가 실물 경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패널을 보시면요, 그 모두의 주차장을 만드셨던 대표도 오시고, 그리고 그 의료 쪽 관련해서 그 메디라떼라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그 정부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경험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업체도 와서 그 공유 경제에 대한 얘기를 공유 문화가 실물 경제로 어떻게 확산되는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흥미로웠던 거는 요기요. 어떻게 보면 우리 배달앱. 이 배달앱에서도 이제 그 패널로 참여하셔가지고 흥미로운 얘기를 또 해주셨죠. 그래서 그 성장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배달앱 진영에서도 이제 패널로 참석하셔서 10조 원 정도 이제 거래되는 건데 90%가 아직 오프라인인데 그 전국의 음식점 데이터베이스가 그 자체가 그 나눔의 어떤 공유의 나눔이 되게 된다면은 그 자체가 어떤 그 새로운 블루오션을 열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 많이 갖고 있는 시각과는 그런 다른 의견을 또 피력해 주신 것이 이제 기사화가 됐습니다. 이 지식공유와 인터넷 보면은 이때 굉장히 북적북적했어요. 패널만 4분, 발표자하고 사회자까지 해서 6명이 얘기하느라고 한 2마디 하면은 사실 그 시간이 다 가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북적북적했던 행사여서
이때 교훈을 삼아서 패널이 저렇게 많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행사하실 때 패널이 저렇게 많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이제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이제 세 번째 행사는 상당히 이제 흥미로웠던 행사였어요. 1인 창작자 이제 인터넷이라는 행사였고요. 나와주셨던 분들이 상당히 유명하셨던 분들이 많이 나와주시죠. 오늘 또 이제 그 자리에 해주셨는데 우리 무협지주 하신 분들은 또 한때 그 추억을 다 가지고 계시는 우리 금강님, 김한철 대표님께서 지금 오늘 또 다시 이제 지난 5월의 추억을 회상하시면서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그 무협지 쪽에서도 대부가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게임 방송 쪽에서도 그 대도서관이라고 보통 이제 팬들을 몰고 다니는데 그날은 팬이 하나도 안 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뭐 서로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침에 행사라면 뭐 이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레진 코믹스에서도 나와주셨죠. 그래서 블로터.넷에서 이제 권혜미 기자님이 쓰셨던 기사가 1인 창작자, 인터넷과 공존하며 사는 방법. 그러니까 1인이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일이 과연 가능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많이 나왔던 질문 중 질문 이제 궁금해하셨던 것이 얼마나 버시는지, 먹고 살 수 있는지. 근데 다시 깜짝 놀랐죠.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버셔가지고, 그래서 이때 많은 분들이 자극을 받고 이제 저도 자극을 받고 협회도 자극을 받아서 이때부터 녹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유튜브에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인가 5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올리기만 하고 사실 홍보할 줄을 몰라서 우리 관계자들끼리만 보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뭔가를 창작을 해가지고 인터넷 덕분에 그 새로운 희망을 보고 그거 자체가 새로운 기회를 모두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검증한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블러터의 우리 권혜미 기자께서 인용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대도서관님의 멘트예요. 이제는 퍼스널 엔터테인먼트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나 취미 활동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게임 실황에서 했던 게 우리 야옹이에게 장애가 있어요라는 이런 건데요. 상당히 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어느 방송사에서도 이제 방송을 안 해줍니다. 케이블 TV에서도 안 해주죠. 누군가 그걸 소화할 수 있다면 그게 개인인데 퍼스널 엔터테인먼트는 그렇기 때문에 한때 유행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갈 흐름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에 롱테일 얘기했던 것처럼 인터넷의 가치가 이제 가장 잘 맞는 부분이 바로 이런 쪽이 아닐까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타임의 이제 김수환 기자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한 달에 3,500만 원을 번다. 이제 이런 토픽으로 깜짝 놀라셨죠. 저희 계속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기사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유튜브 그리고 문피아의 이제 김한철 대표님의 인용도 있습니다. 지금 출판사는 이제 버티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책이 안 팔린다. 그래서 이제 이 현실의 그거를 딛고서 인터넷의 희망을 보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웹툰 작가분도 한번 오셨는데 굉장히 독특한 매니아적인 개성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그리는 만화는 이제 족구였어요. 족구. 이제 마이너 중에서도 마이너죠. 공 가지고 그릴 수 있는 게 참 많을 텐데 굳이 족구를 가지고 그리셔서 그럼에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희망을 보고 그래서 다음에 또 기사가 나온 게 대한민국에서 만화만 그려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한경인 김광현 기자님께서 이 토론 거의 독취 수준으로 거의 전문을 하셔가지고 인터넷 매체 종이는 아니고요. 인터넷 매체에 이렇게 올려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당히 개성 강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재미있었던 회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돈과 관련된 역시 돈 버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1인 판매자가 이제 인터넷이었었고요. 인터넷에서 뭔가를 팔아가지고 이제 성공한 기업과 그것을 지원해주는 이제 플랫폼에서 나와주셨죠. 이제 이베이 얘기, 그리고 이베이에서 가장 잘 나가는 어쨌든 이제 성공적인 그런 롤 모델을 할 수 있는 그런 1인 판매자는 아니고요. 1인 판매자로 시작하셔서 기업을 일구신 분이에요. 이제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 상거래 상황에 대해서는 연세대 이제 조광수
교수께서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블록타임 안상욱 기자님이 쓴 기사가 1인 상공인이여 두려워 말고 경을 넘어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직구, 이거 역직구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가족도 이런 거 좀 요즘 많이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국경을 넘는 상거래가 일상이 돼가지만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좁은 우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이제 정부 규제가 발목을 잡고 몸놀림이 둔한 대형 유통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규제 개선이 필요하고 다양한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 다섯 번째는 금융과 인터넷. 이때 그 가장 입추의 여지가 없는 그런 우리 인파가 몰리셨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얘기가 나왔었고요. 앞으로 우리 그 인터넷에 있어서 이제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야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진지한 토론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데일리의 이유미 기자님이 썼던 기사에는 전문가들은 이제 5년 뒤에 비트코인 주력 화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토픽을 해주셨고 이제 실제로 얘기 나왔었던 것 중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우리 그래서 요즘에 이때는 그 용어가 많이 회자가 안 됐었는데 핀테크라는 게 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한 달 한 달에 우리 인터넷 쪽에서는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제가 뭐 개인적으로 돌아봤을 때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마음속에서 좀 느끼는 바가 있었던 그런 한 해였어요. 교육문화와 인터넷 어떻게 보면 약간 밋밋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때 모셨던 분들이 다 이제 젊은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권혜미 기자님이 쓰셨던 기사가 이제 인상이 남는데 청년 친구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싶나요? 이제 이런 기사였어요. 이분들이 상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인데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시면서 우리 사회에 던졌던 그런 메시지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그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남는 게 많았던 그런 한 해였어요. 그래서 뭐 5회부터 5, 6, 7, 8은 이 토론이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나중에 한번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회 때는 이제 게임과 인터넷이라고 해서요. 평론가 이제 진중권 씨 그리고 하지연 교수 그리고 이제 정상권 게임 업체 이제 정상권 부장이 나오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셨고요. 기사화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진중권 씨의 이제 발언을 가지고 이제 기사화가 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주된 토픽은 게임이 앞으로 우리 더 나아가서 이제 인류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서투르 보면 안 된다. 그리고 한국도 게임 특히 문화에 있어서 방어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곳에서 성찰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지난달이었죠. 민주주의와 인터넷 이제 민주주의의 도구인가 이제 감시의 도구인가라는 내용이었었고요. 이제 상당히 이제 열띤 토론이 있었어요. 열띤 토론이 있었고 이제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김영미 PD님이라고 분쟁 지역의 전문 홀로 뛰시는 분인데 이분의 현장에서 있었던 어떤 이제 분쟁 지역에서 인터넷과 이제 민주주의가 충돌을 하면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직접 겪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빠르게 한 20분 만에 제가 이제 지난 8회 정도의 행사를 쭉 훑어봤습니다. 제가 좀 감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이상한데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8회 동안 했었던 토픽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약점, 사실 이제 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해소해야 될 그런 부분이었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활동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던 이론가들이 나오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풀어주셔서 이렇게 이제 많은 그런 리뷰가 나올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지난 한 해 동안 그 우니언텍 클럽의 그 지난 토크를 후원해 주셔서 그리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네트워킹 시간 받기 전에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희가 뭐 1회부터 8회까지 쭉 진행한 여러 가지 주제들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주제를 관통해서 정말 멋진 말씀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주제는 벌써 떠 있네요. 제가 제목이 이미 나와 있는데 결국 인터넷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또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인터넷의 서비스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송년회 자리에 맞는 큰 주제 사람과 인터넷이라고 잡았습니다. 또 이런 주제는 또 사실 또 잘못 말씀드리면 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정말 이 주제를 잘 말씀해 주신 분을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정말 좋은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이화여대에서 또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네, 이인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IT 업계 파워 엘리트들이 오시는 자리인 줄 알았으면 도망가고 안 왔을 텐데 너무 정말 외람되고 성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인터넷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그 논어 게시편에 보면 물러가 그 홀로 자기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 의를 행하여 자기의 도를 행한다. 그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이제 논어 게시편에 이 말을 가지고 은현론이라고 하는 그 감론들이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육아에서는 은현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나가고 언제 내가 물러갈 것인가, 언제 내가 사람들한테 나가고 언제 내가 물러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은연의 방법이 처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처신을 잘해야지 네가 처신하기 나름이야. 이때 처신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이 처신이란 말은 굉장히 참 재밌는 말입니다. 원래는 처가 동사고 이제 신이 이제 마디가 이제 명사인데 사실은 이제 이 처 안에는 페이스라고 하는 또 다른 명사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떻게 나가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몸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플레이스를 먼저 얘기해요. 어디에 가서 처할 것인가, 어디에 가서 자기 몸을 드러낼 것인가. 이게 이제 육아의 전통적인 그 이론인데 인터넷은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장소에 자기의 몸을 드러냅니다. 뭐 아이디일 수도 있고요, 아바타일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어떤 그 네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공간의 특징은 모두 친구 관계가 평등한 친구 관계가 지배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설사 제가 그 회사의 전무고 내 그 경사원과 같이 이제 페이스북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친구 사이고요. 이 친구 사이에서의 지켜야 할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친구 사이에서 지켜야 할 예의가 뭘까요? 재밌게 해야 된다. 친구 사이에서 바쁘게 옥죄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양한이라고 합니다. 한가함을 기르는. 한가하다는 게 이게 스케줄이 없으면 한가하지 않습니다. 스케줄이 없으면 불안해요. 우리는 그 억지로 자기 안에서 이 한가함을 길러내야 된다라고 그 대강 최한기는 얘기를 하고요. 한가함을 기르는 방법으로 이런저런 예술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은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이상선집이라고 하는 앱북인데요. 저는 제 제자가 만든 한혜진 씨라고 제 제자가 만든 앱북인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대학에서 서울대에서 국문학과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해가지고 이상을 한 10번 이상 읽었는데 이렇게 이상을 읽어본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상의 소설, 시, 에세이 그리고 연애 편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 동영상과 음악과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타이포그래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글자가 하나하나씩 뜨는데 누군가가 이제 이상을 이렇게 글자를 읽어가는 그 시선의 속도를 따라서 내가 따라 읽는 이거는 아주 종이책을 읽던 시대의 그런 독한 그런 독독이 아니고
누군가와 같이 이상을 읽고 있는 그런 집단 독서의 체험이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원래 시와 소설은 이렇게 읽었던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근대 동인쇄 문화시대를 보면서 묵독에 너무 익숙해져서 옛날에 어떻게 시와 소설을 읽었는지 잊어버렸는데 사실은 가난한 선비가 술병에 막걸리 들고 친구를 찾아가죠. 친구를 찾아가면 술을 마십니다. 마시고 이제 둘이 굉장히 취하면 이제 글씨를 더 잘 쓰는 친구가 이제 타이포그라피를 하고 또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가 거기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음악을 해야 되니까 이제 분유라고 분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친구끼리 이렇게 노는 문화가 정말 그 우리 전통적인 예술과 학문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걸 해야 안에서 한이 길러지고 친구 사이가 유지가 됩니다.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냥 생기지 않고 지족이라고 하는 먼저 대전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상태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족함을 알아야 돼요. 사실 욕심을 내면 끝이 있으니까. 지족을 할 때 그 다음에 양한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공간이 인터넷의 공간이고 인터넷은 평등한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가 한을 길러주는 한가함을 길러주는 그래서 심심해서 이제 같이 게임을 하기도 하고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같이 저를 포스 형님이라고 부르는 애들 중에는 정말 저와 40살 차이가 나는 애들이 있어요. 제 둘째 딸이 리니지 2를 하는데 들어갔다가 고2인데 나보다 더 어린 중딩들이 아빠 이름을 할 때라 정말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저희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스몰 픽처와 빅 픽처의 차이들을 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몰 픽처를 보면요. 인터넷 시대가 되고 디지털화 되면서 글쓰기가 죽어가고 인문학이 죽어가고 대학이 몰락하고 문학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한스 로슬링이나 올라 로슬링이 얘기하듯이 저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을 되게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들이 계속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인간성이 상실되고 현실이 타락하고 있고 인간이 소외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은 변화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위로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내 불안과 변화가 나 혼자 겪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겪는 거라고 하는 그런 동질감과 그 따뜻함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말이죠. 실제 우리의 문화를 둘러싸고 있는 인터넷 시대 이후에 정말 애프터 인터넷 이어라 이후에 우리 시대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세상에 이런 문화는 없었어요. 저도 문학을 전공했고 소설을 썼던 사람인데 아니 이안 맥큐언의 속죄 같은 것이 1년 만에 한국에 번역돼서 나오는 걸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어려운 문학이네요. 주파 라이리의 그 이름 뒤에 숨은 사랑, 저지대 이런 것들이 1년 안에 한국에서 번역이 돼서 코맨 메카시 같은 소설을 읽고 싶습니까 우리가? 핵전쟁이 나서 전 세계는 잿더미로 변하고 폐병들은 죽어간 아버지가 아들 손잡고 한없이 남쪽으로 미국의 남해안으로 대륙을 가로지면서 걸어가는 이야기를 읽고 싶습니다. 아무도 읽고 싶지 않은 정말 순문학이 정말 1년 안에 우리나라에 됐어요. 호세이니의 연을 날리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것도 순문학이 거의 광역화돼서 전 세계에 깔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장르 문학은 어떻습니까? 정말 스테파니 메이어의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의 스테파니 메이어 같은 사람들 그리고 스티븐 킹이나 존 그리샴이나 그리고 또 조안 롤링 같은 사람보다 더 충성스러운 독자를 거느린 작가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를 안 읽는다고 하지만 이미 하버드에서는 랩이 이제 정식으로 영시로 영역으로 확립이 됐고 그래서 밥 딜런부터 투팍까지 정말 수만 편의 시들이 사람들의 스마트폰에 담겨서 듣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MMORPG를 비롯한 많은
새로운 장르, 모큐멘터리 드라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까 그 보셨던 이상선집 같이 그게 공짜거든요. 아무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출판이 종이책 출판이 뭐 우리 그 금강 회장님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안 되는 건 맞지만 여기 노란선이 한국인데요. 세계 8위 출판 시장인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을 게 많고 지하철에 가면 책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0.4%씩 해마다 0.4%씩 출판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읽는 거죠. 이 스마트폰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책도 있고 이런 그 문화의 황금기고 이 조나산 카슬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사에 누가 조앤 롤링 앞에서 통장 잔고를 자랑할 수 있었던가. 이게 조앤 롤링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렇게 저작권 보호를 열심히 해줬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잠깐 우리나라 빼고 우리나라 최고원 씨가 이렇게 뭐 정말 불행을 당하시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더 있지만 그 뭔가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뭐 이 뒷부분은 너무 제가 부끄러워서 뭐 생략할까 하는데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렇다고 이 사회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생물학 재앙도 있고요. 기후 변화도 있고 뭐 자합이 사라지는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비전 또한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 산업이 발전하다가 이렇게 떨어진 현상이 아닙니다. 컴퓨터가 나타나기 전부터 인류의 하나의 어떤 이상으로 존재해왔던 그런 정신적인 가치라는 거죠. 오른쪽 위에 보시는 분은 이반 일리치라고 해서 로만 카톨릭의 주교였다가 그 교황청과 갈등을 빚어서 파문당하고 평생을 그 거리의 철학자로 살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저작들은 우리나라에 다번역이 되어 있죠. 대표적인 이제 학교 없는 사회인데요. 이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갈등들의 원인이 기본적으로 학교 때문이라고 봤어요. 학교가 권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권위를 생산하고 권위를 축적하고 교단 위에서 교수가 뭐 이래라 저래라 현실을 정리하고 가르침으로써 정말 사람들을 옥죄는 그런 권위들이 생겨난다고 하고요. 정말 이상적인 사회가 오기 위해서는 학교가 없어지면서 개개인이 인위적인 제도에 억압 없이 인생의 모든 순간에 생기발랄하게 서로 학습하고 지식과 기술과 경험을 서로 나누며 서로 도와주는 자율적 공생의 상태가 이상사회라고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컨비비얼리티, 이게 공생성이고 인터넷에서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가치입니다. 1980년에 그 MIT를 나왔던 리 펠젠슈타인이 정말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친 짓을 했어요. 뭐냐면 개인에게 컴퓨터를 팔았습니다. 오스본이라고 하는 퍼스널 컴퓨터라는 말이 이 사람에게 생겨났는데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개인에게 팔아야 된다라고 하고 했고 이 사람의 그 회사가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인터뷰했던 기사 제목이 Fools on the Hill, Fool on the Hill. 그러니까 언덕 위에 바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사가 찾아가서 너무 기가 막히죠. 개인에게 컴퓨터를 팔겠다고 하니까 개인이 컴퓨터가 왜 필요해? 그때는 그죠. 컴퓨터라는 게 이 방만 하고 천공카드로 만든 여부를 먹이면 하루 뒤에 떡을 싸가지고 인구가 이렇다니 저렇다니 뭐 이러던 때 개인이 그 컴퓨터를 들고 뭘 할 거냐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컨비비얼리티. 그러니까 사이버네틱 디바이스의 발전이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오디너리 피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생성에 도달한 상태를 궁극의 목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 오스본은 쫄딱 망했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이런 시도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PC를 갖게 되고 서로 네트워킹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컨비비얼리티 상태를 열어왔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그래서 우리 인터넷과 컴퓨팅이 이제 비난받고 있는 문제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컴퓨터가 직업을 없애고 있거든요. 뭐 옥스퍼드 마틴 경영대학원의 뭐 너무나 유명한 보고서 퓨처 오브 엠플로이먼트에서 정말 지금 북미에는
두 개 직군의 직업이 있는데 이 중에 47%가 20년 안에 컴퓨터 때문에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작년에 터보 앱 다 봤습니다. 미국 가셔서 그죠? 네. 미국 국세청의 소득세 대신 계산해주는 앱, 이 터보 앱이 배포되면서 17%의 세무사들이 해고되죠. 어떤 세무사도 그 39달러짜리 앱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고됩니다. 이렇게 직업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말 직업들은 컴퓨터는 계속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2003년도에 이제 게임 회사와 같이 프로젝트를 했을 때 게임 회사들은 3가지 직군으로 사람을 뽑았어요. 기획자,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지금 41개의 직군으로 사람을 뽑습니다. 그 직군들 가운데는 정말 사람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데이터 분석가 같은 사람들이죠. 인터랙티브 서비스 설계사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직업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에릭 브리뉴얼드슨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97년에 게리 가스트로노프라는 체스 챔피언이 IBM의 딥블루라는 컴퓨터와 체스를 둬서 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1985년에 세계 체스 챔피언이 되어서 12년 동안 어떤 사람에게도 지지 않았던 체스 챔피언이 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죠. 사람은 10수학까지를 예측을 하는데 딥블루는 12수학까지를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스 챔피언 얀 도버에게 묻습니다. 스마트폰에 체스 앱이 있는데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얀 도버가 망치고 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체스 경기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모두 스마트폰에 체스 앱을 들고 체스를 두는 이런 경기로 변했는데요. 이 풍경이 우리가 정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지적 노동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과 연결된 퍼스널 컴퓨터를 들고 인간이 같이 컴퓨터와 협업하는 세계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러면서 우리의 문화들이 정말로 많이 변해갑니다. 예전에 정말 지난달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목대 국문과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하셨어요. 아버님 책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책을 다 정리를 못했으면 마음이 감정이 너무 끌어올라가지고 정리하다가 보니까 아버님 석사 논문이 나와서 1960년에 쓰신 석사 논문이라고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제목이 춘원소설 연구예요. 내가 이광수의 소설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광수의 소설을 읽으면 석사 논문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광수 소설 자체를 모을 수가 없는 전집도 안 나오던 시대에 실증적으로 한번 읽었다는 게 대단한 거였고 이광수의 소설이라고 하는 건 텍스트의 권위라고 하는 건 엄청났죠. 지금 이 텍스트의 권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반센 노블스나 아마존에서 킨들이나 룩 같은 걸로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읽어가면 당신의 독자들은 당신의 소설에 어디에 밑줄을 쳤고 어디를 읽다가 지겨워서 던져버렸고 어디서부터 스키핑을 하기 시작했고 어디서부터 껐다. 이게 전부 서버에 피드백 돼가지고 텔레메트리 기술에 의해서 작가한테 우리 작가가 한테 보고를 안 해도 돼요. 작가들은 이런 거를 한번 보기만 해도 좁니다. 그럼 작가들은 자기가 쓰고 있는 게 한 명도 안 읽을지 모른다는 목표를 여기 작가 계시고 저도 작가인데요. 한 명도 읽지 않을지도 모르는 목표를 늘 하고 있는 독자가 어떻게 읽느냐에 대해 정말 굉장히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텔레메트리로 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창작은 이제 텍스트가 아니고 권위는 텍스트가 아니고 독자와 작가와의 실시간 대화에 점점 근접해가고요. 실시간 대화에 근접해가고요. 결국은 어디까지 근접해가느냐 하면요.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경영스쿨의 조슈아 엘리아스 보그 교수님이 시나리오 기반의 영화 흥행 예측 기술을 2010년도에 발표하셨고 이게 전 세계 디지털 스토리텔링 연구자 저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독의 논문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유저들이 IMDb에 쳐넣는 키워드를 긁어가지고 사용자들이 지금 이런 몇백만을 긁은 거죠. 긁어가지고 크롤링 해가지고 사용자들이 지금 이런 영화를 원하고 있어요 하는 로직을 만든 다음에 그게 지금 갖고 온 시나리오가 거기에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네이버 영화가 조금만 협조해 주신다면 정말 저희들도 이런 거 만들면 한국 영화 정말 좋을 텐데 어쨌든
이런 걸 하면서 그럼 시나리오 작가와 영화 시나리오 작가와 영화 관객 사이의 창작의 관계도 정말 실시간 대화에 가까워져 가고 있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어떤 오서링 툴을 만들어서 뭔가 정말 인터넷과 연결된 스마트폰을 가지고 창작을 하는 그런 특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결국에 이런 스토리 프로모션 캐스팅에 관한 것은 결국 어디서 오느냐면 결국은 게임 회사가 사용자들의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로그 데이터로부터 사용자의 액티비티를 이렇게 분류하고 뭘 업데이트할 것인가를 결정해가지고 새롭게 콘텐츠를 올리던 이런 기술로부터 결국은 이제 옵니다. 제가 앞에 가고 잘못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조슈아 레스코께서 여기 인덱스 나옵니다. 앞에 게 이제 게임 회사의 사용자 분석 기술이었고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정말 점점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작은 영역이었죠. 전 세계 시장이 100조가 될까 말까 굉장히 조그마한 시장이었는데 저희들은 인터넷이 좋다 나쁘다 잘 됐다 못됐다 이거하고 이것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우리 애가 게임을 해서 공부를 안 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하면서 게임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사용자 게임 플레이어의 영역을 가지고 이게 좋으니 나쁘니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게임이 만들어내는 이 컨버전스 이것들이 사회를 규정해가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회는 분명히 서로 친구들의 평등한 어떤 관계로 아주 밝고 활기차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버즈피드를 욕을 합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은 다 40대, 제가 49이거든요. 40대, 50대여가지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니 그게 옐로우 정말 저널리즘이지 그게 바이럴 마케팅 찌라시지 그게 무슨 신문이냐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버즈피드가 뉴욕타임즈의 기업가치 3배 이런 걸 이해를 못해요. 이건 세상이 망하려고 이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버즈피드라는 게 어떤 신문입니까? MIT 미디어랩에서 석사를 하고 게임 회사를 다니고 있던 조나 페렌티라고 하는 한 이탈리아계 미국인이 나와가지고 허핑턴 포스트 만들고 허핑턴 포스트에서 게임 회사에서 배웠던 사용자 로그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을 가지고 신문에 적용해가지고 사용자들이 가장 지금 찾고 있는 지금 뜨고 있는 키워드 100개를 올려가지고 그 100개로 6시간 안에 기사를 쓰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허핑턴 포스트 이어서 이제 버즈피드로 갔던 것이고요. 버즈피드는 한 달에 1억 5천만 트래픽으로 미국의 1위의 신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게임이 이제 신문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늘 그 말을 지금 분노를 합니다. 우리는 결국 치킨을 튀기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IT에 잘 돼서 NC나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간 개발자나 아니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개발자나 결국 끝에는 치킨집으로 받는 거.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 되고 진짜 우리 한국 IT 산업이 만들어냈던 그 경험들, 사용자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콘텐츠가 업데이트했던 그 경험들은 탑 마케터의 경험들이고 지금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경험입니다. 버즈피드 같은 제2, 제3의 버즈피드 같은 기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무궁무진한 게임 다이나믹스의 영역에 있는 그런 경험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치킨집에서 만나서는 안 되고 이렇게 훌륭한 파워 엘리트들이 돼서 정말 정상에서 만나야 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게임의 데이터베이스 형식들, 게임이 사용자 행위 분석을 하고 트래픽 분석을 하고 프레이 패턴 분석을 하고 매출 분석을 하고 했던 이런 지표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 IT 산업에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지금 사회에 계속 게이미피케이션에 의해서 사회들을 합리적으로 재조직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로직들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저는 이제 한 20년 동안 소설을 썼고 지금 이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인소프트 문화재단과 함께 스토리 헬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발해서 한 2만 1,000명 정도의 우리나라에서 스토리를 쓰는 웹툰 작가, 드라마 작가, 무역 작가 다 이제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고요.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스토리 헬퍼 타블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토리 헬퍼가
문화부 기술개발 최우수 과제로 뽑혀서 연구비를 좀 더 받았어요. 12억을 더 받아서 거의 이제 지금 자동 생성에, 스토리의 자동 생성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베이지안 회귀 추론에 의해 가지고 장면 알파가 선택이 되면 작가가 장면 알파만 선택을 하면 이 장면 알파의 조건부 확률로 그 뒤에 오게 될 경우의 수가 가장 높은 장면 베타. 그 장면 베타 뒤에 가장 높은 경우의 수로 오게 될 장면 단말을 자동으로 추천해줘. 끝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에피소드별로 추천해줘서 결국은 이 그림마다 타블로라고 하는 그림마다 그 이야기들이 붙어 있어서 언젠가는 이것들이 이제 스토리가 자동 생성돼서 사람의 지능의 한 90% 정도의 그 효율을 갖는 스토리가 자동 생성되는 이런 도구들을 만들 거고요. 이 90%부터 다시 창작하라는 거죠. 이게 답이 아니고 사실은 쪽박나는 시나리오와 대박나는 시나리오 2% 차이니까 0%부터 하지 말고 이제 다른 미국 사람들이 하듯이 그냥 여기서부터 하는 그런 어떤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터넷 시대에 정말 좋은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도구이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